공통 수학 1이야. 그럼 2학기가 공통 수학이 2겠지? 이렇게 돼 있다. 근데 공통 수학 1은 중학교 전체 플러스 알파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여기서 이제 대수, 고등학교 전체에서 쓰이게 될 기본적인 대수가 다 끝날 거야. 고등학교 전체에서 쓰일 대수. 즉, 얘가 의미하는 거는 수체계. 그 다음, 다항식. 다항식이라고 하면 그냥 시계계산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 항등식, 방정식 함수. 기본이야. 다항식이라 쓰고 세부 내용을은 항등식, 방정식, 함수 포함해서 이게 한번 정리가 다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학년 2학기 공통수학 2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뭐 일부 아닌 것도 있어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내용을 파보자라고 하면 여기가 고등학교 전체에서 쓰일 해석학을 배울 거야. 수학 문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아무튼 그래서 고1 1학기인 공통수학 1은 단원 이름만 한번 볼까 앞에? 인덱스 좀 보면 같이 한번 볼까? 인덱스를 한번 보자. 여기서 보자. 목차로 볼 거야, 목차. 다항식, 방정식과 부등식. 여기에 뭐 수가 하나 들어가고. 경우의 수. 확률이 없지? 경우의 수만. 경우의 수, 뭐 있었지? 팩토리얼, 컨비네이션, 퍼뮤테이션. 그거 맞아요. 그 용어와 수식 관계를 처음 배우는 게 이건데 그거 끄집어다가 중학교 2학년 2학기 경우의 수 확률을 썼던 것 뿐이야. 행렬은 처음 보죠. 요거는 따로 처음. 그럼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면 다 해봤던 거야. 다 해봤던 거거든. 그리고 선생님이 너 3-1 할 때도 여기와 관련되게끔 설명을 해놨었어. 아주 어색하진 않을 거예요. 대신 당연히 중학교 내용과 비슷하진 않겠지. 다루는 범위나 깊이나 문제 유형 이런 것들이 다를 거고 이제 우리가 연습해야 될 거는 당연히 이제 개념 다시 잡아야겠지만 목표가 뭐냐? 수학 공부하는 목표가 현재 시점에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수학 문제의 답을 찾는 거야. 이거 생각 잘해야 돼. 고등과정은 진짜 생각의 힘이 정말 중요한데 문제에는 뭐가 있냐? 수학 문제가 구성되어지는 패턴이 있어요. 어떤 문제의 패턴이 있어. 특히 고등학교 수학부터는 중학교 수학과 다르게 조건이 많이 꼬여있는, 숨어있는, 그래서 찾아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패턴이 뭐냐면 묻는 거 먼저 확인하고 조건 확인하고 문제 어떻게 풀 건지 해서 이거 설계해 놓고 풀죠 우리. 그쵸? 이게 대단히 중요해. 이게 패턴인 거야. 문제와 조건의 구성의 특징을 보고 어떻게 풀 건지 설계하는 이 패턴을 익히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러니
어떤 수학 문제의 패턴을 해석할 때 어떤 개념을 어떻게 끌고 와서 해석할 건지 이 연습이 잘 돼야 됩니다. 중학교 때 수학은요, A를 배우면 문제가 A가 나와요. B 단원을 배우잖아? 문제가 B 단원에서 나와. 근데 고등학교 때는 B 단원을 공부를 했어. A에 B가 섞여서 나와요. 끊임없이 문제와 조건들이 섞여서 나와, 해석을. 그러면 특정 한 단원의 공부를 하고 그 단원의 문제를 푸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주 나중에 얘기겠지만 줄로 가. 저 끝에 가면 수능이 있겠죠. 대학 수학능력시험. 야, 너네 때 없어질지 모르겠다. 하도 요즘 시끄러워가지고. 근데 어떤 형태로든 학력평가가 있을 거 아니니? 뭔가를 평가하는? 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딜까? 그냥 기본으로 딱 보여주는 설정되어 있는 시험의 범위는 고2, 고3 전체 영역이라고 보면 돼.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앞으로 계속 쓸 대수를 정리할 거고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땐 문제와 조건을 해석해내는 도구들을 배울 거야. 그러면 그냥 뭐라고 하면 돼? 고1, 2, 3이니까 배운 데까지. 그래서 고등학교 또 수학의 핵심은 뭐냐면 계속 쌓아나가는 거야. 고1 때 구멍이 생기고 고2 때 저기 이렇게 구멍이 생기잖아? 여기서 구멍이 생긴다 함이 이렇게 빵꾸가 빵빵 구멍이 생긴다 함이 학교 내신 지필고사 학교 시험에서는 구멍이 안 났어. 근데 지나고 나니까 까먹어. 이런 결과를 얻으면 나중에 좀 고생스럽습니다. 3번 할 때 제대로 확실하게 한 번 할 때 제대로 확실하게 알겠죠? 가봅시다. 1단원 와 히터 꺼달라 그래야겠다. 너무 잠깐만 여기 히터 좀 끌게요. 일단 나갈 수 있는 만큼 쌤 생각을 해봤는데 요 다항식 한번 다뤄보겠다. 시계계산 능력입니다. 그 뒤로는 한 번에 한 단원씩 나가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요 소단원 하나가 그러니까 중3 기준으로 요거 하나가 큰 대단원 하나랑 분량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중학교 3학년이 몇 단원이었어? 4단원이었다고. 수, 제곱근, 그치? 실수와 제곱근이었고 2단원이 곱셈공식과 인수분해였어. 3단원이 2차 방정식, 4단원이 2차 함수지. 그렇게 보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묶어서 이렇게 지금 소단원으로 되어 있잖아. 그리고 넘어가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요렇게가 중학교 기준으로는 한 학기 분량이야. 한 요 정도가 한 학기 분량이야. 요 정도가 한 학기 분량, 요렇게. 분량만 한 학기 기준으로 약 3배다. 분량이 3배고 난이도는 비할 바 되지 못한다. 비할 수 없으면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많이 잘 해야겠지. 한 번에 제대로 하고. 두 번째는 중학교 2, 3학년 때 대수 심화 때 했던 걸 다시 끌고 와야 됩니다. 일단 1단원 식의 계산 책 안 봐도 돼. 식이 뭐야? 식부터 정리하고 가자. 식이란 식은 영어로 따지면 form 또는 formula 또는 expression 이라고 돼 있어.
뭐냐면 수학 기호로 논리적 표현을 해놓은 것. 이게 모두 식이다. 수학 기호에는 뭐가 있느냐? 수, 문자, 또 연산기호. 이게 수학 기호다. 즉, 수, 문자, 연산기호를 이용하여 논리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 식이다. 우리는 식에서 뭘 배웠느냐? 식 중에 어떤 식을 배웠느냐? 그렇지. 우린 다항식만 배웠어. 그러면 수학의 식이 몇 개가 있겠냐? 매우 많겠지. 하지만 우리는 그 많은 식 중에 하나 배웠다. 오케이. 이거 다 다항식과 관련된 거야. 선생님, 그러면 또 뭐 있어요? 유리식, 무리식, 초월식. 그거는 뭐 대학 가면 하는 거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수열에서 쓰이는 새로운 기호들이 이제 또 나올 거예요. 미분과 적분에서도 새로운 기호가 나올 거고. 그러나 우리는 다항식을 배울 거야. 다른 얘기도 해볼게. 우리가 수체계를 보면 우리가 지금 정리한 건 실수체계죠. 실수 안에 유리수, 무리수 있고, 유리수 또 어떻게 구분해? 정수. 정수랑 정수 아닌 유리수 이렇게 구분을 하죠. 다시 정수는 자연수, 영, 음의 정수.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는 수와 숫자의 관계는 뭐라 그랬지? 숫자와 수는 어떤 차이가 있다 그랬지? 우리는 수학에 대한 기본 뼈대를 잘 잡아야 돼. 숫자와 수의 관계는 뭐라 그랬어? 대입했을 때 편한 게 이거라 그랬지. 글자와 글의 관계. 글자는 뭔데? 글자는 뭔데? 그럼 글자는 뭐야? 글자는 뭐 있냐? 한글 있고 알파벳 있잖아. 그럼 글은 뭔데? 이걸 이용해서 표현해 놓은 거죠. 그럼 숫자와 수의 관계는 어떨까? 숫자와 수의 관계는 어떠냐고. 이거는 숫자 체계야, 수 체계야? 수의 체계죠. 숫자는 뭡니까? (0, 1, 2, 3) 우리는 아라비안 숫자를 씁니다. 너 이거 왜 아라비안 숫자가 1, 2, 3, 4 모양 이렇게 생긴 줄은 알아? 어떻게 유래된 거야? 이따 설명해 줄게. 뭐냐면 언제나 생각을 파고들는, 그러니까 왜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찾아보고 이거에 대한 명쾌한 답을 찾아가면서 생각을 해야 돼, 공부할 때. 이거 왜 이렇게 되지? 그래서 지금 아주 바탕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수학의 아주 바탕. 숫자와 수의 관계는 글자와 글의 관계가 거의 비슷하다. 우린 아라비안 숫자를 씁니다. 총 몇 개 있습니까? 무수히 많다고 해. 10개 있죠. 우리가 수를 표현하는 숫자 몇 개? 10개. 아니, 그러니까 한글의 자음 모음에 24자가 있잖아.
우린 이걸로 글을 쓰지. 이 글자로 글을 쓰면 글은 무수히 많이 써낼 수 있지만 글을 써내는 글자는 24개짜리지. 자, 다시. 당연히 수는 무수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수를 표현해내기 위해 사용하는 숫자가 몇 개냐고. 10개. 10개로 이 수를 모두 표현하려고 해. 생각해봐. 음수 어떻게 된 거야? 이걸로 표현하되 기호 중에 음수 기호를 앞에 붙인 거지. 자,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결국 쉽게 말해서 어떤 형태가 되는 거야? 이 새끼야? 대답해봐. 분수꼴이죠. 내가 완전 기초부터 잡을 거라니까. 분수. 왜 분수로 표현할까? 왜? 이 나누기 3을 하고 싶어. 나눗셈을 해. 어떻게 돼?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 함은 나머지가 무수히 많이 반복되고 고로 뭐가 또 반복돼? 몫이 반복되죠.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순환소수 표현법이지. 순환소수는 수야? 그건 순환소수 표현법이야. 좋았어. 그렇게 가는 거야. 분수는 얘를 쓸 방법이 없어. 무슨 말이냐? 숫자를 이용해서 이 결과를 가장 확실하게 나타낼 뭐가 없다? 숫자로 표현할 방법이 없더라. 그러면 수학의 기본 체계는 묻는 걸 묻는 대로 모양을 만들어버려. 표현법을. 이해됐을까? 그러니 이 분수선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3, 위쪽에 2라고 쓰기로 했고 얘를 분모라고 읽고 얘를 분자로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것이지요. 여기서 알아야 될 것. 수학의 표현법, 특히 수의 표현법은 10개라는 숫자밖에 없기 때문에 표현할 수 없는 애들이 발생해. 그럴 땐 표현법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제곱해서 2가 되는 수가 얘로 표현을 못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기호로 이렇게 표현하자고 뭐 한 거야? 약속한 거야. 이해됐을까? 결론은 뭘까? 모든 수체계는 뭘로 표현한다? 그렇지. 10개의 숫자 안으로 표현한다. 근데 표현할 방법이 없다면 뭘 이용한다? 새로운 기호를 만들어 표현한다. 이게 수체계다. 다른 얘기를 또 해볼 거야. 생각을 잘 정리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쓸데없는 것 같지만 배경을 계속 설명하는 거야. 또 얘기해보자. 또 얘기해보자. 이야기해보자. 하지만 나 혼자 얘기하는 것 같긴 하지만 또 해보자. 초등학교 때 처음 이제 수학을 배우면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죠? 이런 거 배우잖아요. 이런 거. 응. 좋았습니다.
이게 연산이다. 어떤 대상과 같은 체계 안에 있는 대상을 이용해서 연산하여 같은 체계 안에 있는 새로운 결과물, 여기서 대상이라 함은 연산을 할 대상을 말하는 거야. 같은 체계 안에 있는 서로 다른 대상의 연산을 통해서 새로운 결과물인 이 같은 체계 안에 있는 대상을 뽑아내는 것, 이게 연산이다. 그러면 수는 기본적 특징이 크기를 가지고 있죠. 크기, 어떤 양을 가지고 있어. 접시에 사과 2개, 접시에 사과 하나가 눈에 보여. 이걸 한 접시에 담으면 얼마가 될까? 또는 이 접시에서 이 모양만큼의 차이, 이 둘의 차이 얼마일까? 그 다음 너를 똑같은 거를, 얘를 똑같은 거 4개를 더하면 얼마가 될까? 즉, 더하기. 같은 대상을 반복적으로 더한 걸 줄여놓은 연산이 곱셈이죠. 그거의 역산이 나눗셈이고, 크기를 가지고 있는 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연산은 4개가 있고 그 결과도 수로 나타나겠구나. 이게 수의 계산입니다. 그럼 뭘 할 수 있을까? 또 대상이 식 식이 뭐라 그랬어요? 수학교로 논리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인데 우리는 그 중에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 다항식 하나 배웠어. 그러니까 단순히 식 말고 다항식을 연산하면 어떤 새로운 다항식에 이르게 될 것인가? 이걸 공부하면 뭐가 될까? 1단원 식의 계산이 되는 거야. 지금까지 하는 얘기가 너무너무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실제로 수학을 조금 더 가다 보면 이 말이 오 이렇게 되는 거야. 왜냐? 결론만 얘기해 줄게. 먼저 이렇게 연산할 수 있는 게 집합이라는 애를 배울 거거든요. 집합과 집합을 연산해서 새로운 집합을 뽑아내기도 합니다. 함수를 가지고 연산해내서 새로운 함수를 뽑아냅니다. 선생님, 저는 이런 거 해본 것 같은데요? 아니야, 해본 적 없어. 왜냐? 함수가 뭐지? 함수란 짝짓기, 대응관계,
앞에 이제 특별한 조건을 만족하는 대응관계라고 하죠. 그러니까 함수는 사실 식이 아니고 이게 함수야. 이렇게 생긴 게 함수야. 어떤 두 대상이 연결되어져 있는 이 결과 전체를 하나의 함수로 보는 거야.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새로운 함수를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은 이런 식의 계산과는 아예 다른 체계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가 중학교까지 실수 체계 중에 무리수를 처음 배우면서 루트 계산도 해봤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잖아?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수체계 분수의 덧셈 뺄셈, 뭐 소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분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무리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 모든 체계는요 가장 밑바탕이 자연수의 연산이야. 그치? 통분하려고 그래도 그렇고 통분한 다음에 덧셈 뺄셈 자연수지. 무슨 얘기냐? 다항식은 고등학교에서 이제 다항식 다음에 나오는 다른 식들도 있을 거고 뭔가 복잡한 체계를 다 배울 거잖아요. 다항식의 연산 능력은 앞으로 배우게 될 모든 식의 연산의 가장 기본이 될 거야. 결국 우리가 표현할 수 없으면 기호로 나타냈죠. 식의 체계에서도 더 복잡한 식들을 배우겠지만 새로운 기호들을 만들어내고 이것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수학의 체계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는 영역으로 끌고 온단 말이야. 못 가져오면 기호로 만들어. 못 가져오면 기호로 만들어. 이해됐지? 그래서 우리가 연산해낼 수 있는 체계로 끌고 오는 게 가장 기본 입장이야. 여기까지 괜찮으냐? 다항식이 그런 역할을 해줄 거야.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랑 하게 될 이 다항식의 기본 연산이 고등학교 전체 식의 연산의 거의 99%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마인드셋이 좀 됐습니까? 좋았습니다. 다항식의 연산으로 가봅니다. 미리 얘기합니다. 식의 계산은 수의 계산과 마찬가지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배울 겁니다. 식의 덧셈 뺄셈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항식 연산 왜 지웠을까? 써놓고 1.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스킵하기보다는 한마디 하고 넘어갑시다. 뭐라고 하면 됩니까? 다항식과 덧셈 뺄셈 그냥 한다고요? 정확하게 대답해야 돼. 정확하게. 그렇지. 그렇게 대답하는 거야. 동류항 1이 계산한다 하면 끝입니다. 다항식의 곱셈. 다항식의 곱셈은 일반적으로 전개하면 됩니다. 식과 식을 이렇게 곱해놨어. 그럼 우리 전개할 줄 알죠? 너랑 너, 너랑 너, 너랑 너, 너랑 너. 그런데 그 중에 특히 자주 쓰이고 인수분해할 때도 반드시 바탕이 돼야 되는 게 곱셈 공식입니다. 곱셈 공식은 뭐 이유야 있겠지만
결론은 뭐야? 전개, 결과를 뭐 해놓는 거지? 미리 증명할 게 뭐 있어? 암기하는 거야. 마치 뭐와 같다? 자연수의 구구단과 구구곱셈과 같은 역할이다. 됐죠? 그럼 뭐 남았어요, 이제? 나눗셈 남았다. 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식의 나눗셈. 세 가지로 설명해 줄게. 식의 일반적인 나눗셈 있다. 이거는 오늘 배울 거야. 그 다음 뭐가 있느냐? 인수분해가 있다. 인수분해는 결국 괄호하고, 인수분해 단어는 괄호하고 뭐라고 써? 인수분해 뭐? 방법. 곱셈 공식은 암기라면 인수분해는 방법을 아는 거야. 인수분해 방법 뭐 있죠? 곱셈 공식의 역산. 그냥 공식 외우는 거죠. 그 다음에 2창 상수항 쪽에서 1창 맞추기. 이런 유치한 방법. 플러스 이번에 새로운 인수분해 방법 여러 개 나옵니다. 추가로 아주 여러 개 나오니까 그 방법들 익히면 되고, 하나는 뭐냐? 바로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라는 식의 나눗셈 결과 중 나머지가 존재할 수 있고 나머지 없이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어떻게 표현하고 식을 다루는가, 나누어 떨어지면 어떻게 표현하고 식을 다루는가를 배우는 게 식의 나눗셈이다. 그렇다면 오늘 배우게 될 식의 나눗셈을 할 줄 알아야 나머지가 발생하는 식의 나눗셈이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지 알게 되겠죠. 결론, 이번에 배우게 될 곱셈 공식, 그러면 중학교 때 했던 곱셈 공식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뭐 하면 되겠어요? 추가로 암기해야겠죠. 언제나 암기의 바탕은 뭐다? 그렇지. 이해하면 좀 그렇고, 구조를 이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암기는 암기인데 선생님은 언제나 설명했죠. 암기는 뭐 할 수 있어? 까먹을 수 있잖아. 그래서 공부 방법이 어때야 된다고? 까먹더라도 유도할 수 있는 상태로 공부해야 된다 그랬지? 오늘 그런 거 위주로 곱셈 공식 할 거고요. 식의 나눗셈에 일반 식의 나눗셈을 오늘 배울 거고, 인수분해 방법이 중학교 플러스 알파로 여러 개가 더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알아볼 거고, 그 다음 이걸 이해해야만, 일반 나눗셈을 이해해야만 나머지가 존재하는 상황과 나누어 떨어지는 상황의 식을 다루는 요령이 생긴다. 이렇게 하면, 요렇게까지 하면 요만큼 하나 끝나요. 선생님은 사실 이걸 한꺼번에 다 할 생각이 없습니다. 조금 더 쪼개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원, 중단원, 이 안에 소단원들이 이렇게 있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중단으로 12개죠. 선생님 목표는
1주에 중단원으로 한 단원씩 하는 게 기본 목표입니다. 학교에서는 17주가 한 학기거든요. 근데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뭐 있어? 또 뭐 수행평가도 있고, 현장학습도 있고, 다 빼잖아. 그럼 수업 주차가요, 한 14주에서 13주 나옵니다. 이 안에 수업할 거 다 하고, 수행평가 다 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선생님이 일주에 한 단원씩 12주 동안 고1 1학기를 공부한다 함은 그냥 고등학교 1학년 기준으로 한 학기 분량을 같은 주간 동안 공부하는 분량이다. 억지스럽진 않을 거다.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첫날이지만 소단원으로 이거 2개 묶어서도 아마 끝내려면 끝낼 수 있습니다. 좀 설명하자면, 근데 어떤 때는 이게 2주 걸릴 수도 있어요. 아하. 경우의 수 2주? 중학교 수준도 아니고 고등학교 수준인데 1주? 2주? 2주 동안 하면 너무 시간 많이 썼는데 하는 느낌인 거야. 근데 사실 중학교 때 생각해보면 이게 거의 한 달 분량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맞아? 어렵고 힘들면 30주 동안 하는 게 맞아? 난 아니라고 봐. 이 연습이 더 중요해요. 한 주에 여기서 중단원으로 하나씩 정도? 그러면 가다 보면 조금 더 걸리는 단원이 있고, 어떨 땐 조금 빨리 진행되는 단원이 있겠지만, 선생님 목표는 14주에 이거 개념을 정말 빈 거 없이, 구멍 없이 깔끔하게 다 끝내는 게 목표야. 그 연습이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광주 소속고 학생회장 출신이에요. 24회. 이 얘기 왜 한 줄 알아? 올해 수능 만점자 중에 선생님 고등학교 후배가 있어. 근데 걔가 지금, 그 친구가 유튜브에서 아주 인기가 많거든, 요즘에. 그 친구도 얘기해. 수학 어떻게 공부했냐? 선행 많이 안 했다. 근데 이렇게 개념 끌어다 쓰는, 패턴을 이해하고 개념 끌어다 쓰는 연습을 많이 했다 하더라고. 아주 훌륭한 답이었어. 자, 이 정도면 인트로 끝났습니다. 본격적인 수업을 할게요. 선생님 앞에서 뭐 너가 받아 적은 건 없지만 설명했던 것 중에 요런 생각들을 하면서 공부해야 되겠구나 하는 느낌은 와?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왜냐면 고등과정 공부하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 와 있지? 왜 공부하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이런 걸 까먹는다고? 그럼 쌤이 지금 방금 앞에 설명했던 게 기준이 되어줄 거야. 그래서 시계연산입니다. 선생님이 일반 곱셈까지는 그냥 스킵 전개한다라고 했죠. 근데 지수법칙은 단항식의 곱셈입니다.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지수법칙은 넘어가겠습니다. 계산 능력만 좀 점검해 보자면 우리 이거 어떻게 했나요? 부호 처리 먼저 하죠. 에이씨 됐어. 하지 말자. 내림차순, 오름차순 별표. 내림차순이란, 자, 요렇게 처리해. 볼펜 들고. 특정한 문자에 대하여. 특정한 문자에 대하여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 순서로 정리하는 것을
내림차순이라 하고 낮은 것부터 높아지는 순서로 쓰는 것을 오름차순이라 한다. 그리고 써. 단. 문자를 특정하지 않으면 항의 차수를 따른다. 그럼 차수는 뭐지? 그렇지. 개수.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차수라고 한다. 하나 써보자. 밑에 예시가 있으니까 밑에 예시를 한번 써볼까? x의 제곱 3xy y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5. 얘 뭐냐? 얘는 뭐냐? 다항식. 좋았어. 이건 다항식이야. 그러면 내림차수는 오름차수는 하는데 앞에 x에 대하여 라는 말이 나오면 얘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느냐? x만 바라보고 x 2차 항, x 1차 항. 여긴 x 없죠? x 1차 항. 그러니까 얘를 제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x 하나 있는 거 오고 x 없는 거 맨 뒤로 빼는 거지. 이게 뭐야? x에 대하여 내림차순 하는 거야. 그러면 x에 대하여 내림차순 하면 3xy 항이랑 마이너스 2x 항은 동류항이 되는 거겠지. x에 대하여 x로 묶어줘야겠지. 이해됐을까? 그러면 이 표현 없이 문자를 특정하지 않고 차수를 내림차순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 그냥 이 상태야. 얘도 2차 항, 얘도 2차 항, 얘도 2차 항, 1차 항, 1차 항 상수항이지. 이해됐을까? 그러니까 다항식을 정리하는데 문자를 특정하느냐, 특정하지 않느냐에 따라 항을 써내려가는 순서가 바뀐다. 그러면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거니까 항은 뭐냐? 항이란 뭐냐? 항은 뭐냐? 항이란 뭐냐? 다 항식이잖아. 항이 뭐야? 항이란 수와 문자가 곱해져 있는 덩어리야. 뭘로 구분해? 그렇지. 구분은 덧셈으로 한다. 하기 때문에 얘는 무슨 항입니까? 얘 항을 읽어봐. 그러면 2x야 마이너스 2x야? 그렇지. 얘는 플러스에 마이너스 2x니까 요 전체, 즉 마이너스 2까지가 수인 거야. 구분은 덧셈으로 한다. 좋았어요. 처음 봅니까? 개념할 때 요거는 써와야겠죠? 개념 노트에 써오세요. 이제 기본 문제 중에 안 해도 될 것 같은 거는 뺄 겁니다. 자, 다항식의 덧셈과 곱셈으로 되어 있는데 덧셈 안 할 겁니다. 곱셈도 아까 얘기했죠? 일반 전개는 안 건드린다고. 필수 예제 필요한 건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개념 이어갑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단원에서의 개념은 내림차순, 오름차순이에요. 넘어갑니다. 다항식의 나눗셈. 선생님이 아까 나눗셈이 일반 나눗셈이 있다 그랬죠. 수의 나눗셈, 자연수의 나눗셈을 먼저 복습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 나눗셈 예시를 먼저 봅시다. 26 나누기 4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이 만약에 나눗셈을 이렇게 했습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게 대단히 높은 수준의 추론을 요구하는 거야. 왜 그렇지? 나머지가 어때야 돼? 나머지는 0보다 크거나 같고 제수보다 작아야 하지.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나누는 수를 피제수라고 하죠. 나누는 수를 제수라고 합니다. 얘를 뭐라고 읽어요? 몫이라 하고 얘를 나머지라 합니다. 나머지는 이 제수보다는 작아야 해요. 그러면 이런 결과를 얻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얘를 넘지 않는 최대수가 돼야 되는 거야. 여기가. 이 추론 능력이 생각보다 큰 거야. 초등학생들한테 처음 배울 때. 여기 들어갈 값이 제수랑 몫을 곱하여 26을 넘지 않는 가장 큰 수인 거지. 얘 조건이 되게 까다로운 거야, 사실은. 그래서 나눗셈 처음 배울 때 애들이 여기서 깨져요. 아닌가? 24에 2. 지금이야 얼토당토않고 어이없는 문제지만 나눗셈을 처음 배우는 초등학생들에겐 이 책에 이걸 추론해내는 게 엄청 까다로워. 얘를 넘지 않는 4의 배수 중에 이 26을 넘지 않는 최대수가 얘가 되도록 여기를 맞춰야 돼. 어휴, 어렵지. 그리하여 A라는 수를 B라는 수로 나누었을 때 그 결과 Q 나머지 R일 때 R은 수에서 말이야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름 알아보죠. 나눔 당하는 수 이름이 나눌 제자에 나눔을 당하는 애 나누는 수 제수 얘를 목 얘를 나머지라 한다. 얘는 식이냐 아니냐? 이건 식일까? 나눗셈을 결과를 표현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걸 식이라고 말한다면 등호가 있으니까 등식이네.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같다란 이야기지. 그럼 얘랑 얘가 같아? 아니지. 그럼 얘는 왜 식이 아닐까? 뭐가 문제가 돼 여기서? 그렇지. 이거 뭐냐고 이거. 이거 뭐야? 없잖아. 아하. 그래서 이거는 나눗셈의 결과만 표현해 놓은 거야. 그러니 나눗셈은 식으로 표현하려면 당연히
검산식으로 와야 가능하다. 검산식 불러보세요. A는 B 곱하기 Q 더하기 R이다. 사실은 나눗셈의 검산식이 진짜 나눗셈의 식이다 라는 거야. 대단히 중요한 요소고요. 그럼 식의 나눗셈을 해볼게. 다항식의 나눗셈. 다항식의 나눗셈은 어떻게 하느냐? 피제수의 식 있죠. 최고차항을 소거해 가는 방법으로 나눗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언제까지 하느냐? 나머지 식의 차수가 제수식의 차수보다 작아질 때까지 합니다. 이건 크기에 대한 이야기죠. 나머지의 크기가 제수의 크기보다 작아질 때까지 나눗셈 하는 거지. 식에서는 차수가 작아질 때까지 최고차항을 소거해 가는 방식으로 나눗셈을 합니다. 여기 아주 깔끔한 예시가 있습니다. 갑자기 조립제법이 나와. 쓰세요. 찍을래? 에이! 엄청 쉬워? 그냥 너무 손이 바보처럼 나온다. 앞을 안 보니까. 자, 보여드릴게요. 딱 한 번만 하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보세요. 3x 세제곱 4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를 x 마이너스 2로 나누래. 자, 여기만 봐. 나눗셈 어떻게 한다고? 피제수의 최고차항을 소거해 간다. 언제까지? 나머지의 차수가 제수의 차수보다 작아질 때까지. 얘가 제수죠. 몇 차입니까? 1차죠. 그럼 1차보다 차수가 낮다면 뭐가 돼요? 상수항이 될 때까지 최고차항들을 계속 소거해 가란 뜻이야. 잘 관찰해. 되게 쉬워. 방법은 얘를 바라보면서 최고차항을 하나씩 소거해 갈 거야. 그러면 얘한테 얼마를 곱해야 3x 세제곱이 될까? 그치, 여기가 3x 제곱이어야 돼. 그런데 이렇게만 곱할 게 아니죠. 요것도 곱해서 오는 거죠. 마이너스 6x 제곱. 그 다음 어떻게 해? 위에서 아래. 위에서 아래를 어떻게 하죠? 빼야겠죠. 빼면 어떻게 됩니까? 2x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5야. 자, 언제나 최고차항만 바라보면서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봐봐. x에 얼마를 곱해야 2x제곱이 될까? 그치? 부호 되게 중요해. 플러스 2x야. 그러면 마이너스 4x가 되겠지. 그럼 다시 빼줘. 얼마야? 6x 마이너스 5야. 그 다음에 여기가 x니까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6이 되면 6x 마이너스 12. 마찬가지로 빼 7. 그러면 여기가 몫이 되고 여기가 나머지가 되는 거야. 이해됐을까? 그럼 비교해보자. 결과 맞죠? 근데 이거 뭐냐? 아직은 보지 마. 나눗셈을 먼저 할 줄 알아야 저거를 그 다음에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일반 나눗셈 방식 썼나요? 다항식의 나눗셈. 아까 선생님이 설명해 줬던 거는 오늘 새로 썼어야 되는 거야. 오늘 개념 정리해와야 돼. 차분히 해봅시다. 하나 더 해볼 거야. 나눗셈 한 번 더 해볼 거야. 여기서 준 거 말고. 한 두세 번 하다 보면 너무 쉬워져. 최고차항을 소거해 간다. 언제까지? 나머지의 차수가 제수의 차수보다 작아질 때까지. 같아질 때 아니고 작아질 때까지야. 자, 이건 그냥 눈으로 보면서 따라와봐. 막 써볼 거야. 자, 일단 식의 나눗셈을 할 때 4창, 3차항, 2창, 1창 상수항을 쓸 거죠.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만약에 특성 차수의 항이 0이야. 그럴 때 나눗셈은 반드시 해당 자리를 비워두셔야 됩니다. 0의 x제곱이라고 쓰던가.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얘를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으로 나눠봅시다. 추적하자. 제수의 최고창만 보세요. 나는 p제수의 항을 하나씩 소거해 갈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먼저 쓰는 거야. 5x 4제곱이 되도록 얘한테 누굴 곱해줘야 될까? 그렇지? 5x제곱을 곱해줘야겠지. 나머지 항도 다 써야 돼. 마이너스 5x의 세제곱 더하기 15x제곱. 그 다음 어떻게? 빼. 8x 세제곱
마이너스 15x의 제곱 마이너스 12x. 여기가 항이 3개짜리니까 3개까지만 쓰는 거야. 그 다음 8x 세제곱을 소거하고 싶어. 그러니까 여기가 8x 세제곱이 되도록 여기를 맞춰줘야 돼. 어떻게 될까? 더하기 8x야. 그럼 나머지까지 곱하면 마이너스 8x 제곱 더하기 24x. 빼면 마이너스 7x 제곱 마이너스 36x 마이너스 8. 또 얘를 맞춰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7x 제곱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돼?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x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21이야. 마찬가지로 위에서 아래 거 뺍니다. 마이너스 43x 더하기 13. 그러면 얘가 몇 차? 2차. 나머지가 여기 오면 몇 차? 1차. 나눗셈이 끝났고 여기가 뭐가 돼? 몫이 되고 여기가 나머지가 되는 거겠죠. 이해가 됐습니까? 다항식의 일반 나눗셈입니다. 다항식의 일반 나눗셈 어떻게 한다고? 그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피제수의 최고차항을 소거해 간다. 언제까지? 제수식의 차수가 나머지 식의 차수보다, 즉 나머지의 차수가 제수 차수보다 작아질 때까지. 같으면 안 되고. 이때까지, 이렇게 될 때까지 뭘 소거하느냐? 최고차항들 소거해 간다 이기야. 이해됐을까? 안 써도 됩니다. 방법을 이해하면 돼요. 그런데 느닷없이 뭐 이상한 그림이 나왔죠.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전에 얘부터 나오면 안 됩니다. 가보자고. 근데 사실 지금까지 설명한 건 그냥 수학적 개념, 중학교까지 공부한 수학적 개념이 바탕이 있으면 새롭다, 뭔가 새 거다 이런 느낌 없죠? 새 거가 나왔어. 이름하여 조립제법. 조립제법 옆에 쓰세요. 조립제법이란 여기다 쓰세요. 다항식을 x-알파로 나누었을 때 그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 구하는 방법이야. 정의가 아니라 방법이라고, 방법. 조립제법이란 다시 다항식을, 여기서 중요한 거야. x-알파로 나눈 상황에서의 몫과 나머지를 구해내는 방법. 기존에 최고차항을 소거해 가는 것보다 훨씬 단순해서 이런 상황일 때만 쓰는 거야. 보세요.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눈 상황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가 알파를 여기다 써줘. 즉 는 0을 만드는 x값이겠죠. 그 다음에 니은셈을 그릴 거야. 니은셈을 그리는데 여기에 피제수의 개수만 작성합니다. 여기는 피제수의 개수 쓰세요. 거기다가 되게 중요한 게 있어. 개수가 0인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는 어떻게 해라? 비워라. 아까 그래서 선생님이 두 번째 나눗셈식 쓸 때 이차항이 없는 나눗셈을 해봤죠. 그런 거는 그 자리에 0을 여기다 이렇게 0을 꼭 채워놔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건 방법이야. 이 니은셈에서 알파를 곱해서 올라올 겁니다. 여기 맨 위에 있는 첫 번째 값이 그냥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오는 게 1번. 내려오면 이렇게 곱해서 이 자리를 채웁니다. 곱해서 이 자리를 채워요. 그리고 내려올 때는 덧셈입니다. 내려올 때 뭐라고요? 위아래는 덧셈으로 내려온다. 마이너스 4와 6을 더합니다. 이해됐나요? 다음 곱하고 올라가서 더합니다. 곱하고 올라와서 아래로 더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다 끝나잖아. 끝까지 다 끝나면 남은 결과가 4개가 있죠. 맨 끝에 있는 값이 나머지입니다. 현재 제수가 몇 차죠? 1차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몇 차로 나와야 돼요? 상수항으로 나와야 돼. 그래서 나머지 상수항 뺐고 앞에 있는 이 결과가 맨 뒤에서부터 몫의 상수항 1차항, 2차항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을까? 조립제법 연습 문제로 연습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오늘 1차 설명이랑 다음 단원의 인트로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필수예제. 어디서부터 볼 거냐면 1.1.1부터 봅시다. 자, 기본 문제. 2학년 1학기 때 했던 거죠. 어떻게 하더라?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나눗셈은 곱셈으로. 그쵸? 2x 세제곱, y제곱 곱하기 8분의 1, x 9제곱, y 6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이렇게 쓰면 좀 더 편하긴 한데, 뭐 상관없겠다. x, y 세제곱분의 2를 이렇게 써도 되고, 2를 따로 뗐어야 되고. 뭐 어떻게? 뭐는 뭐끼리? 개수는 개수끼리 뽑아내고, 그 다음 문자는
귀찮더라도, 귀찮게 느껴지더라도 이게 가장 정확하다 그랬죠.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계산해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다 했던 기본 문제입니다. 밑줄 B에 대한 내림차순. 그러니까 뭐만 문자로 본다? B만 문자로 본다. 그러면 체크. B가 있는 항만 체크. B, B, B 이렇게 세 개가 있죠. 그리고 B에 대한 최고차 항이 몇 차입니까? 1차죠. 그러니까 이건 B에 대한 내림차순을 하라 라고 하면 B의 1차 항과 B가 없는 항만 구분해내면 되겠습니다. 딱 봐도 5번이죠. 계산해봐야 되겠지만. 넘어갑니다. 3번. 두 다항식의 계산을 가지고 x를 구하랍니다. 어떻게 합니까? x는 하고 정리하는 거죠. 설명 안 합니다. 이것도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넘어가고요. 4번. 건널비는 둘씩 곱한 거 세 덩어리가 두 개씩 있죠. 무슨 말인지 알 거라서 넘어갑니다. 자, A를 X에 대한 오름차순을 하라고 했는데 주어져 있는 게 이렇게 돼 있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방향만 봐봐. A를 X에 대한 내림차순 해야 된대. 근데 좌변을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변변 뭐 해야겠어? A만 구하려면. 그러니까 연립을 시키는데 어떻게 연립시켜야겠어? 그렇지. 두 식을 변변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2A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더하기 6. 그러면 A는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3 이렇게 되죠. 근데 x에 대한 내림차순 돼 있죠. 아, 오름차순이래. 요걸 오름차순으로 바꿔 쓰시면 되겠습니다. 3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변변 더하고 정리하는 거 당연히 중학교 때 했던 거. 다 중학교 내용 똑같습니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6번도. 중학교 때 했던 것들 그냥 넘어갑니다. x세제곱과 x항의 개수를 각각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특정 차수의 항만 구할 거면 전체 전개도 중요하겠지만 x세제곱이 만들어지는 항만 따로 구할 수 있다 그랬죠. 어떻게? 이렇게 곱할 때랑 이렇게 곱할 때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x세제곱 마이너스 4x세제곱 그래서 얘는 얼마? 마이너스 5x세제곱 나오니까 a는 얼마?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x항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1x니까 어때요? 여기까지는 중학교 2학년 내용이랑 완전히 100% 일치합니다. 그죠? 가볍게 넘어갑니다. 8번 x 7제곱의 개수 이거를 2번 곱할 겁니다. 전체 다 전개해야 될까요? (7) 나오는 게 어떻게 되겠어? 여기 옆에다 쓰면 x 5제곱 x 4제곱 x 세제곱 x제곱 x 일단 최고차항 먼저 하면 개수가 나옵니다. 5랑 요렇게죠. 그럼 몇 개 나와? 4개 나오죠. 4x 7제곱이 되겠죠. 되겠어? x 7제곱 만드는 쌍이 4개가 나오겠구나. 1차 학습은 그냥 가볍게 풀어오시면 돼요. 자, 조립제법 이 부분 이제 오늘 처음 한 거니까 목과 나머지다. 원래 나눗셈을 하는 건 안 보여줄게. 할 수 있겠지?
기본 나눗셈은 최고창 소거해 나가는 방법이고, 뭘 하면 좋겠는가?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재수가 1창이라면, 아하, 저걸 얼마로 만드는? 0으로 만드는 알파 얼마? 마이너스 3. 피재수의 개수를 쓰고 뭐 한다? 니은셈 한다. 자, 여기에 얼마 써요? 마이너스 3을 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일어나는 일. 위에서 아래로는 어떻게 해요? 더합니다. 더할 거 없죠?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내려와요. 자, 시작. 마이너스 12. 위에서 아래로 더한다. 그러면 얼마?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 마이너스 3이 또 여기 와서 곱해서 올라옵니다. 3. 위에서 아래로 뭐 한다? 더한다. 한 번 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곱하면 9. 더한다. 1. 끝났죠? 했을 때 얘가 뭐다? 나머지 R이 되는 거고, 여기가 상수항 1창, 2창이 몫이 됩니다. 몫은 4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고 나머진 1. 이건 써보세요. 너무 보고 쓰지 말고 혼자서도 할 수 있겠는지 써봐봐. 미리 목표를 얘기해 줄게. 조립제법을 충분히 익히고 난 다음에는 이 계산은 후다닥 끝내는 겁니다. 특정 조건이 있어. 나누는 재수가 x-알파로 되어 있는 1차식일 때만 가능한 겁니다. 너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봐야 돼. 괜찮아? 자, 2번 갑니다. 다음을 몫과 나머지를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근데 미리 다 그려놨네요. 해보자. 내려왔고 이제 올라가고 위에서 아래로 더하니까 3, 9 더해서 5, 15 더해서 얼마? 끝. 빈칸 채우기. 개똥같이 쉽죠? 삼 번 갑니다. 자, 이번엔 실제 나눗셈입니다. 실제 나눗셈인데 일반 나눗셈으로 하는 거야. 자, 봐봐. 얘가 무조건 뭐여야 돼요? 2x 세제곱이 돼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렇다면 a 곱하기 1이 2가 돼야 되네? a 얼마? a 2. b 얼마? 2. 그 다음 내려왔어. 그리고 사실 이건 잘못 쓴 거야. 뭐냐면 여기에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2창 다음 몇 차가 들어와야 돼요? 1창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1창이 한꺼번에 소거되면서 1창이 사라졌죠. 그러면 현재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쓰긴 했지만 여기를 어떻게 남겨야 되냐면 0 곱하기 x로 비워두고 이 자리를 맞추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c가 들어가겠죠. 근데 잘 봐봐. 여기가 2라는 거 확정했잖아. 얼마 들어가야 돼? 이게 얼마가 돼야 돼? 4x가 나와야겠지. 그러므로 2x니까 얼마? 2를 곱해서 아하, 그래서 c는 얼마? 2. d는 4. 당연히 여기가 2여야겠죠? 2는 2.
그래서 실제 나눗셈 할 때는 다항식의 내림차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렇게 항의 자리를 다 맞춰주는 게 중요하겠다. 안 그러면 헷갈려. 넘어가고요. 4번 갑니다. 지금부터 나눗셈과 관련된 결과는 무조건 검산식으로 씁니다. 여기다 쓰세요. 볼펜으로. 왜도 알아야 돼. 왜? 나눗셈 결과는 왜 검산식으로 쓰죠? 봐봐. 다항식을 이걸로 나누고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거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나누기 B는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이렇게 쓰면 이건 뭐라 그랬어? 이건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쓰면 식이 아니다. 등식일 수 없다. 이놈의 점점점 때문에 고로 우리가 이걸 다항식 표현으로 바꾸려면 뭐가 필요하다? 검산식이 필요하다. 검산식으로 작성하는 거는 습관을 딱 들여야 됩니다. p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으로 나누면 몫이 x 플러스 1이고 나머지가 x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알려줬죠. 그걸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요. 그럼 하나 더 씁시다. 재수가, 그러니까 나누는 식이죠. 나누는 식. 재수가 2차 이상이면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 바로 일반 나눗셈. 조립제법이란, 자, 다시 조립제법이란 재수가 x-알파라는 1차일 때만 써먹을 수 있는 거야. 네. 일반 나눗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을 싹 다 전개해서 이 식을 싹 다 전개한 다음에 얘로 나누면 나눗셈 결과 나오겠죠. 굉장히 피지컬을 요구합니다. 그거 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다른 해석을 하나 더 해볼게요. 여기서 요구하는 건 뭐냐? 봐봐. 이 식을 뭐 하는 거냐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나누고, 그럼 여기에 어떤 1차식이 들어가겠죠. 왜냐면 최고차항이 몇 차야? x세제곱인 3차식이죠. 그럼 2차식으로 나누면 여긴 1차일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 rx, 얘가 나머지라고. 그러면 첫 번째 줄 식과 두 번째 식을 다음과 같이 묶으면 요거 등식 말이야. 이건 무슨 식일까? 정답이야. 아주 훌륭했어. 좋은 답이야. 이건 무슨 식? 등식 중에 항등식이야. 즉, 항등식은 같은 식을 다른 형태로 바꿔서 표현하는 거죠. 다시, 항등식은 주어져 있는 식을 형태를 바꿔서 표현하는 것들이야. 좋아. 얘는 항등식이다. 자, 그렇다면 이 식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를 기반으로 여기에 1차가 들어가고 여기에 1차가 들어갈 수 있는 뭐의 변형? 꼴의 변형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첫 번째 방법은 무조건 뭐라고요? 뭐라고? 일반 나눗셈이야. 근데 이건 굉장한 피지컬을 요구합니다. 뭐 해야 됩니까? 이거 싹 다 정리해가지고 아까 했던 그 나눗셈 하는 거죠. 그건 그것대로 할 수 있어. 그게 나쁜 방법이 아니야. 그런데 얘는 이런 행위도 가능하다. 아, 나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기반으로 꼴을 바꿔보고 싶어. 그럼 내가 요걸 가지고 일반 나눗셈이 아닌 방식으로 한번 정리해볼 테니까 이해되는지 한번 봐봐. 그리고 잊지 마. 이거 묻는 거 뭐지? 묻고 있는 거 뭐죠? 나머지를 묻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 1차식이야? 뒤에 1차식이야? 뒤에 1차식이야. 이걸 까먹지 마. 지금 해볼게요. 뭐냐? 얘만 빼면 얼마가 남지? 마이너스 x 플러스 4. 얘가 남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곱해져서 전개되는 이 둘의 곱은 어디에 포함되겠습니까? 얘를 만들어 주겠죠. 여기 이해됐느냐? 방금 설명 이해됐느냐? 다시 한번. 이 앞부분에 내가 관심이 있어 없어? 난 관심 없어. 어디만 관심 있어? 나머지 부분만 관심 있어. 그렇지? 그러므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묶일 수 있는 모든 식들은 나중에 여기로 포함될 거고 우린 이걸 찾지 않을 거야.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묶이고 x 플러스 이건 그냥 놔둘 거야. 방치할 거야. 그 다음 뭐 나와? 얘네 둘이 전개한 식이 나오겠죠.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에 얘도 전개될 거니까 x 마이너스 2.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앞에 있다 치고 뒤에서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죠. 이제 또 뭐만 하면 돼? 얘로 묶일 수 있는 건 다 묶어야지. 마이너스에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묶어버리면 나머지 항이 어떻게 될까? 여기까지 됐을까?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안으로 들어가겠죠. 아하, 이해됐어? 연산법칙 중에 뭐예요? 분배법칙. 분배법칙으로. 그러면 이게 나머지겠죠. 그러면 선생님은 처음부터 얘한테는 관심 없었어. 얘 아닌 항들. 이것들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묶일 거냐만 추적해내면 포함되지 않는 애가 나머지가 되겠죠. 그럼 정말 피지컬로 얘를 싹 전개해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직접 나눠본 피지컬적인 나눗셈과 이렇게 식을 추적해가는 것. 에너지는 이쪽이 좀 덜 쓰이는 것 같다. 그럼 이 방법을 추천하는 거냐? 이 방법이 추천 방법일까? 아니지. 단, 뭘 생각해?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봅니다. 이 문제 풀어라. 이 문제가 뭘 물어보는 거냐?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그런데 기본 입장이 뭡니까? 기본 입장이 뭐예요? 재수가 2차 이상인 경우 일반 나눗셈 해야 돼. 그 복잡하고 긴 거 피지컬 하면 돼. 어떻게? 예전개해서 그 나눗셈 하면 돼. 그런데 또 다른 해석을 해보자면 어차피 얘를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라. 즉 꼴을 바꿔라. 항등식이다. 라고 해석한다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묶을 수 있는 거 최대로 묶어주고 남는 게 뭐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이거 가능? 불가능? 두 번째 방법 이해했어? 요건 정리해보세요. 피지컬로 실제 일반 나눗셈 하는 거는 뭐 연습장에도 풀면 됩니다. 진짜 선생님 머리가 땡그랗게 이렇게 나와요. 꼴보기 싫어. 오랜만에 영상 찍는다. 뭐 이제 선생님이랑 계속 해봐서 알겠지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문제 풀어낼 설계 방법이 조금씩 바뀌는 거야. 되겠어? 넘어갑니다. (5번) 갑니다. 5번에 별 3개. 이건 어떤 상황에 대한 문제인지를 먼저 글로 좀 써놓고 먼저 글로 써놓고요. 들어갑시다. 재수가 ax 플러스 b a가 0과 1이 아닐 때. 그러니까 우리가 조립제법을 쓰려면 x항의 개수가 1일 때였죠. 근데 x항의 개수가 1이 아님에도 조립제법을 쓰는 방법이야. 이것도 방법이야. 방법이니까 익혀야겠죠. 얘가 진짜로 하고 싶은 나눗셈은 이거였어. 여기다가 별. 나누고 싶은 식은 2x-3이었어. 그런데 x-2분의 3. 그러면 여기서 요구하는 알파는 얘를 0으로 만든 알파랑 같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구하는 알파랑 얘를 0으로 만든 x값이 같잖아요. 이럴 때 이렇게 쓰는 거다라는 걸 알려주는 개념이다. 이거는 개념이에요.
써볼게요. px는 x-2분의 3으로 나누면 몫이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8 나머지가 6이다. 이제 검산식이 가장 기본입니다. 근데 너가 똑같은 녀석을 2x-3으로 나누면 그때의 몫과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는가? 라는 거야. 그러면 요렇게 묶으면 무슨 식이라고? 항등식이라고. 뭐야? 꼴의 변형이야. 꼴이 바뀐 거야. 그런데 변화가 아주 큰 게 아니고요. 여기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서 곱하기 2를 했죠. 항등식이 되려면 이 뒤에서 무슨 일이 생겨야 돼? 여기서 곱하기 2를 했으면 여기서 뭐를 해줘야 돼요? 곱하기 2분의 1 해줘야겠죠. 여기 상수는 건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고로 여기에 들어갈 식이 어떻게 되죠? 여기다 2를 곱했으면 여기서는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되니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 여기 핵심 포인트가 여기 있어. 이걸 해주면 된다는 뜻이야. 이 두 개를. 얘네 둘이 묶여서 항등식이라는 인식이 있다면 이 행위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 문제는 실제로 문제를 풀어라 라기보다는 개념입니다. 어떤 개념입니까? 재수가 1차항인데 1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니야. 그때 조립제법을 이용하는 방법이야. 방법을 한마디로 해봐라 라고 하면 항등식 성질입니다.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라. 위아래 같은 식이다. 그러니까 검산식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 가능하죠. 몫과 나머지를 qx하고 a라고 하라. qx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고 나머지 a는 6이다. 되시죠? 네. 그래서 5번 문제는 문제라기보다는 개념입니다. 앞에 개념 설명 때 넣어놓으면 얼마나 좋아.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결론, 조립제법은 언제 쓸 수 있어요? 재수가 그렇지. 재수가 1차식이면 다 쓸 수 있어. 그런데 원래 우리가 x-알파로 생겨 있는 것만 했지만 사실은 최고창의 개수가 1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버리면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한다면 2x-3으로 나누더라도 x-2분의 3 즉 재수의 값을 0으로 만드는 x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1차식으로 나눈 나눗셈의 결과는 다 구할 수 있다. 더불어서 하나만 더. 이 결과에서 특이점, 결과의 특이점 하나만 찾아봐. 뭐가 바뀌었고 뭐가 안 바뀌었지? 상수라고 말해? 몫은 몫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몫은 바뀌었으나 뭐가 바뀌지 않는다? 나머지는 바뀌지 않는다. 여기까지 판단한다면 만약에 묻는 게 나머지만 물어봤다. 그러면 동일해. 위아래가. 여기까지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면 훨씬 더 적재적소의 조립제법을 쓸 수 있습니다. (6번입니다) 넘어오고요. 이건 실제 나눗셈이죠. 안 합니다. 그냥 실제 나눗셈 하면 됩니다. 조립제법 이거 안 합니다. 단순 계산이고
8번 별표. 팔 번 별표. 묻는 게 여기서 여기까지잖아요. 그러니까 fx를 너는 x-2분의 1로 나눈다면 최대 얼마로 묻고 여기에 뭐가 나오겠냐? 상수가 남겠지. 상수가 되도록 뭐 하라? 꼴을 바꿔라. 보겠습니다. 자, 원식 fx는 2x-1에 목순 qx고 나머지는 그냥 r 이렇게 돼 있대. 그런데 xfx를 나누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 하면 되냐면 모든 항에 x를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센스 있게 2x-1 곱하기 x 곱하기 qx 더하기 rx야. 여기서 r은 상수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쵸? 이제 이걸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x-2분의 1로 다 묶어볼 거야. 묶을 수 있을 때까지 묶으라는 얘기야. 그런데 여기서 특징적인 게 있죠. 주어져 있는 이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알파 값과 얘가 0으로 만드는 알파 값이 2분의 1로 동일하죠. 얘네 둘은 굉장히 가까운 아이야. 2로 묶어내면 x-2분의 1이 되죠. 이거 하라는 거죠. 앞에서 이렇게 2로 묶어서 2가 없던 2가 생겼어. 그럼 뒤에서 어떻게 해야 돼? 뭘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된다고? 틀렸어. 식변형이 일어나지 않았어. 식변형이 일어나지 않았어. 같은 식이야. 이런 실수들을 한다고. 야, 2로 묶어냈으니까 2분의 1을 곱해야지. 그건 앞의 상황이 그러했던 거잖아. 이건 아니야. 그 다음 그대로 x, qx.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어렵지 않아. r에 x-2분의 1로 묶을 수 있다면 2분의 1 r이 뒤에 이렇게 남겠죠. 가능? 불가능? 가능, 불가능? 괜찮아? 여기만 뚫어져라 보는 거야. x-2분의 1, x-2분의 1. 무슨 법칙? 야, 같은 항이 있으면 이걸로 묶어낸 걸 뭐라 그래? 그래,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분배 법칙. x-2분의 1로 묶어라. 목도 구하래잖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뭐 나와요? 2x, qx 더하기 r 더하기 2분의 1 r이죠. 그쵸? 목과 나머지다. Did you get it? 아하. 이건 다 정리하세요. 내가 뭐 할 건가? 근데 이건 지금 계속 꼴의 변형이죠. 같은 식의 꼴의 변형. 그쵸? 무슨 성질? 항등식 성질. 주어져 있는 식이 틀어지지 않게 유지해 가면서 원하는 꼴로 바꿔나가는 거야. 그 생각을 해야 돼. 그럼 목표를 잡아야지. 어떻게? x-2분의 1로 묶을 수 있을 때까지 다 묶어낸다. 라는 꼴을 생각하면서 전개해 가야 됩니다. 괜찮겠습니까? 야, 툭 까놓고 말해서 사실 1교시 때 완전히 여기서 처음 배운 거는 조립제법이랑 이렇게 나눗셈식 이거밖에 없잖아. 여기 집중하시면 됩니다. 2강부터는
조금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강부터는 이제 슬슬 이거 처음 보는데 하는 것들이 나올 수 있다. 9번 이거 3-1에서 했던 비슷한 한번 물어보자. 이거 뭐 묻습니까? 묻는 게 뭡니까? 시계값 문제죠. 시계값 어떻게? 설계를 미리 그냥 딱 미리 정해놓지. 물어보는 거 시계값 뭐 있어? 어떻게? 세 가지 방법. 그렇지. 깡다구 있게 대입하기. 그 다음에 조건식 변형 또는 결과식 변형. 경우에 따라서는 동시에 한다. 오케이? 깡다구 있게 대입하는 건 네가 해보세요. 난 안 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계값 문제를 지금까지 중학교 과정 때도 했기 때문에 뻔히 변형 대입이라는 거 알고 있다. 그럼 어떻게 변형 대입할래? 어떻게 변형 대입해? 조건식. 얘를 어떻게 변형하면 3-1에서 했던 거에 똥강아지야. 얘를 다항식으로 끌고 오려면 루트 5가 지랄인 거야. 욕하면 안 돼. 루트 5, 할 말이 없어, 그거밖에. 루트 5가 짜증나는 애잖아, 그치? 그러니까 루트 5 빼고 양변 제곱하면 되죠. 이항하고 4로 나누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이게 중요 포인트야. 이 식은 이거마다 0이야. 그럼 얘를 fx라고 해보자. 아하. 그럼 fx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자, 제수가 몇 차? 2차. 제수 2차식. 그럼 나머지 몇 차식? 나머지는 1차식. (2차식으로) 나누니까 나머지는 1차일 거고, 우리는 이 앞단이 얼마가 될까? 이거 왜 나눴을까? 이거 왜 나눴니? 아니, 그러니까 이거 왜 나눴냐고. 얼마가 되는 값을 아니까. 0이 되는 식을 알기 때문에 0이 될 수 있는 식으로 묶을 수 있는 데까지 싹 묶어서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0만 되는 거니까 뭐만 구하면 돼? 대입을 하더라도 요거 하나만 대입하면 된다는 거지. 이해됐을까? 그럼 일단 뭐 해야 돼요? 이 식을 뭘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로 나눠야겠지. 제수가 2차잖아요. 그럼 나눗셈 어떻게 해야 돼? 판단해. 2차 이상의 나눗셈은 어떻게 한다? 일반 나눗셈 한다. 피지컬이다. 이건 그냥 해야 돼.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거 판단이잖아. 내가 뭐 해야 되지? 야, 이거 써놓고 쌤이 물어볼게. 야, 이거 써놓고 나눗셈 하세요 그러면
개나 소나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나눗셈을 해야 한다라는 그 판단, 거기가 중요한 포인트잖아. 이거 나눗셈 해야 된다. 시계값이 0이 되는 식을 안다면 0으로 묶을 수 있는 거 최대한 묶고 나머지만 알면 돼. RX가 목표야. 맞죠? 자, 지금부터 피지컬인데 동그라미 해봅시다. 얘 바라보면서 하나씩 소거해요. 자, 조금 속도감 있게 써볼게요. x제곱, x4제곱, 플러스 x3제곱, 마이너스 x제곱, 위에서 아래 거 이번엔 빼는 겁니다.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7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더했더니 얼마? 왜 더해? 빼야지. 7. 여기까지 왔니? 선생님, 나머지가 1차항이라고 했잖아요. 1차 이하라고 보면 되겠죠. 봤더니 마지막에 원래 이렇게 빼면 얘는 당연히 소거되는 거고, 이 자리가 소거될지 안 될지 몰라. 소거되면 상수만 남는 거고, 소거 안 되면 1차식으로 남는데, 소거돼 버렸네? 그러니까 나머지 얼마야 그냥? 7이다. 나눗셈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뭐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나눗셈을 해야겠구나. 라는 게 1번이죠. 여기가 1번 자리야. 생각의 1번 자리. 나눗셈 해야겠네. 아닌가? 여기가 1번 자리야. 아니, 여기가 1번 자리야. 생각의 흐름을 볼게요. 이 문제 시계값 문제야. 그냥 대입하는 거. 너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미친 짓이죠. 그건 아니고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하는 건 다른 거야. 그쵸? 할 수는 있지만 하면 안 되는 거지. 조건이나 식을 변형한다. 둘 다 변형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그랬을 때 주어져 있는 조건을 대입 가능한 다항식으로 바꾸려면 루트 5가 지랄이니까 루트 5 남겨놓고 양변 제곱해서 다시 0으로 만들 수 있는 2차식을 만들어냈어. 그리고 준식, 주어져 있는 식의 나눗셈 결과식을 써봤더니 0이 될 수 있는 거 싹 묶어내고 요거만 알면 되겠다는 판단이야. 그래서 나눗셈을 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이라는 걸 어디까지 해야 돼? 시계값 문제가 이렇게 되고 시계 변형은 이렇게 해야 되고 대입할 때 이 방식으로 해야겠다. 이게 생각이지. 잘못 공부하는 놈들 어떻게 공부해? 그러니까 여기까지 선생님 막 설명을 하잖아. 그 갑자기 이제 선생님이 여기 나눗셈 식을 쓰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집중하는 놈들이 있어. 여기서부터.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물론 여기도 사고가 들어가죠. 판단이 들어가죠. 어떤 판단? 재수가 2차식이니까 일반 나눗셈 해야겠구나라는 그 판단. 1, 2, 3, 4가 다 뭐 해야 되지를 결정하는 힘이 필요했던 거야. 맞잖아. 이 네 가지에 결정하는 힘이 있어야 문제는 풀려. 그런데 꼭 잘못 공부하는 놈들은 여기 설명할 때 반짝반짝 해가지고 여기를 막 쓴다고. 1, 2, 3이 훨씬 더 중요한 거잖아. 이 문제 뭐 물어보는 거지? 시계값 문제를 물어보고 있어. 조건이 주어져 있고 문제에서 풀어야 될 준식이 있어. 조건 변형이나 준식 변형인데 일단 조건을 변형해 봐야 어떻게 식을 변형할지 판단이 되겠어. 그래서 조건을 변형을 해. 조건 변형할 거야 라는 판단을 먼저 하고 들어와서 봤더니 주어져 있는 식이 무리식이야. 그렇다면 주어져 있는 무리식을
대입하기 편한 다항식으로 바꾸려면 루트 5만 남기고 양변 제곱해야겠구나 라는 그 판단. 양변 제곱하고 정리를 했더니 준식을 0이 될 수 있는 식으로 나누었을 때 이 나눗셈의 검산식이 필요하겠구나. 세 번째 판단. 근데 주어져 있는 나눗셈은 제수가 2차 이상이기 때문에 어떤 나눗셈 해야 된다? 일반 나눗셈 해야겠구나라는 이 판단. 받아 적는 것보다는 이 1, 2, 3, 4 생각의 흐름의 각 판단들이 이어져야만 이 문제 흐름이 보이죠. 그래서 판단력이 좋아지면 그냥 문제 보면서 변형하고 정리해서 대입하는데 요때 나눗셈 좀 해야겠구나라고 판단이 끝난 상태에서 들어가는 게 맞아요. 아하. 그래서 생각하는 힘이 중요한 거야. 이런 거 할 줄 안다고 잘하는 게 아니지. 근데 이 중에서 하나라도 구멍이 있었다면 이 문제는 날리는 거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개념편에도 난이도 체크할 수 있게 저기 상 써져 있잖아. 개념편의 난이도 상은 상 중에 제일 하에 있어요. 미리 얘기해 줄게. 여기 보면 기본, 실력, 심화가 있어. 여기 안에도 상, 중, 하가 있거든? 총 9단계야. 그런데 선생님이 난이도를 어떻게 넣냐면 기본 넣고 실력 넣고 심화에 1단계 있죠. 여기까지만 이번 책에서 넣었어. 7단계. 그것도 주요 유형만. 그러니까 여기 쓰인 상은 진짜 심화 문제 아니야. 알겠어? 이해됐냐? 1교시 내용의 약 70에서 80%는 중학교 때 했던 내용들이 줄을 이뤄서 지금 주어진 시간 안에 어쨌든 끝났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차 학습까지 일단은 풀어보고 되면 2차 학습도 미리 풀어와주면 좋겠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 설명은 해줄 건데 자, 18쪽. 자, 1.1.1에서 1.1.2까지 확인학습 풀이에요. 피지컬 필요한 문제, 피지컬 쓰셔야 됩니다. 그 연습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18쪽이랑 변형까지 18페이지랑 25페이지 공식 외워오세요. 다음 시간에 요 공식 보는 법도 알려주긴 할 건데 오늘 여기 인트로까지 해주려고 했더니 시간이 또 벅차죠. 다 돼버렸어. 여기 인트로까지는 해주려고 했는데 일단 외우십시오. 그래서 1차적으로 금요일날 1차 학습 해보고 질문 없으면 다음 주 화요일까지 2차 학습. 이해됐어? 질문 있으면 금요일날 좀 받고 그렇게 좀 합시다.